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2000년 1월 1일 날 이 교회 그 신년 예배 때 입교를 했었습니다. 그냥 25년 됐는데 그때의 아기들이 지금은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다가 아름답게 살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교회 곳곳에 서미는 그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 많이 곳곳이 비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 아들 여기 빼놓았는데 제 아들 연명이가 원자력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이제 입원하기 전에 필리핀에 유학을 갔었어요. 필리핀 마지막 보낸 편지 속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때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그랬던 그림이 그 제목이 결국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그 글귀를 그림에 이게 붙여 놓았어요. 저 안쪽 방송실에 잠깐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에. 네. 방송실에 그 여미가 그린 그림 아까 제가 드렸죠? 방송실에 좀 밀당했어요. 예. 저 그림이 그렇게 썩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여미가 원자력 병원에 있으면서 마지막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었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의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에 아기 엄마 우리 박이한 장로가 아이의 손가락을 걸면서 내가 못다 했던 인생을 엄마가 대신 살아줄게 약속하고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힘들 때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가슴속에 언약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서 약속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청소년과 일반이라는 언론 강좌인데 이 분야는 이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루고 계시면서요. 좀 어찌 보면 생소하고 그렇게 좀 들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언론 미디어 또는 언론 미디어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총망라한 거잖아요. 이제 방송, 신문, 영화 모든 것이 미디어인데 언론 미디어는 이것을 전달하는 수단, 기능 그것을 부터 언론 미디어라 그럽니다. 예. 이런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속에서 과연 이 언론이 이 시대에 꽃필하고 상당히 언론이 뭐 입법, 사법, 정치 뭐 그 못지않게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이 또 상당히 좌우한다. 요즘은 뭐 좌편향적, 우편향적 언론 때문에 참 상당히 씁쓸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하고 어떤 사상과 이념의 대립 속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빠져서 언론이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강좌를 하는 게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속에서 과연 그게 언론 정보를 알고 우리 여러분의 직업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젊은 우리 랩런터들이 언론이라는 직업이 그냥 가볼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론만큼 사람들과 많은 접촉점을 찾는 많은 만남을 만나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세상에 직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공경에 빠진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언론의 원래 슬로건은 약한 자의 힘이란 슬로건을 많이 걸고 있는데 약한 자의 힘이 되어줄 때 당신보다 나보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정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때로는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봉급이 일하거나 또 지방지, 중앙지 따라서 또 방송국 뭐 여러 가지 따라서 매체마다 그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천천히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언론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뭐 성경도 보면 사실 이건 언론의 성경도 마태, 누가, 요한 전부 다 기자입니다. 이 기자들이 성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때 그 현장을 보고 근데 요즘 뭐 세상에 보면 그 각 기관 단체에서 만드는 그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가감이 심하고 미화돼 있고 사실 아닌 것으로 막 해칠한 무덤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보고 있는 현장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아주 현장감 있게 정말 솔직하게 다윗이 뭐 부하의 아내를 뭐 겁탈했다는 등 뭐 모든 것 뭐 이게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만나서 길을 찾도록 이렇게 제시하면서 성령의 이렇게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알게 되고 이 성경이 봉상 위대한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최고의 보도 자료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알고 믿고 누리고 그걸 살면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때로는 막 이렇게 성경 복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복음 겉두려만 맴도는 그냥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냥 확신하면서 그냥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무시처하고 아내하고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자로서의 역할이랍니다. 전도 만들 때에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전도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둔감해서 웬만한 전도지 가지고 먹히지를 않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이렇게 전도지에 이렇게 탁 수도가 시작되면서 그러면 개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접근도 해보기도 하고 이게 기사의 형태도 만듭니다. 기사의 형태도 이게 뭐 결론부터 내고 나중에 결론을 뒤에 내고 앞에 내고 또 중간에 내고 기사에 쓰는 방법이 다양성이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현장감 있는가 감춰진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 감춰진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결국 이제 이런 언론 기자의 어떤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능이 달라지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양성 있게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오늘 하긴 하고 이런 거 함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 않고 우리 김남면 장로님 제가 와서 특강하실 때는 아유 장로님 뭐 정말 많은 걸 준비해 오시는데 그냥 시간은 한계돼 있고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짧게 마쳤다는 그런 말씀 하시길래 시간을 좀 많이 아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잘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그 경남 도민일보에서 첫 그 스타트했고요. 하기 전에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 뉴스 통신사에 저희가 코리안 뉴스라고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경남 도민일보 뉴스원 통신 우리 대한민국 정치 뉴스는 최고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국제 뉴스 통신 대일 한국 마지막으로 대일 한국 경남 본부장을 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3월 30일까지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4월 1일부로 지금 이제 창원시 문화창작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창작촌 이름하여서 그 행암 문해마루라 행암 바다를 보고 있다 해서 행암 문해마루라 해가지고 그런 전시와 공연과 인문학 강좌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 거기서 뭐 이렇게 저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오은의 지혜 수집이라는 뭐 책도 내고 막 여러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기록했던 건 언론을 갖다 보여주면서 쭉 했는데 이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냐면은 현장을 만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사실 안민구에 일을 아시죠? 안민구에 가면 안민구에 취재를 갔는데 이건 뭐그 이제 이 안민구 유래가 이제 안민구에 대해서 아무런 행사를 갖다가 마당극도 없고 뭐 안민구 주제를 담은 아무런 뭐 행사가 없었어. 그걸 만들다 보니까 그냥 안민구의 마당제랑 그걸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연출도 하게 되고 결국은 안민마루는 시도 쓰게 되고 또 시인도 등단하게 되고 기자란 이 직업 속에서 뛰다 보면 그 속에서 심취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막 나오더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란 직업에 충실하다 보면 결국 전도할 대상자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 모양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창원 그 북권문화 앙상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순신 장군 그 탄신 음악제라는 것을 갖다가 진해에서 만들. 진해는 뭐 세 군데에 이순신 장군 그 해전지가 있습니다. 지금 싸웠던 해전지가 있는데 그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런 행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순신 탄신 기념 음악회를 진해 문화센터에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제가 홍담부 시작할 때 상을 받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뭔가 제일 근위 있는 상이 창원시 문화상입니다. 창원시 문화상 안에 제가 교육 언론상 제가 받는 불과 2023년도인가 막 그랬을 겁니다. 작년이네요. 받았습니다. 여기 하얀 건물 보이죠? 하얗게 보이죠? 이 건물 제가 지금 근무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외국의 그런 형태의 건물이죠. 하여튼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행이 안은 지금 바다가 보이고 열린 바다 떠도는 시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가 보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 구성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곳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좌를 제가 지금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 있는 것인가 그런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각과 인문학적인 사고를 여러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자의 그 역할이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또 과연 저 사회를 계도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약한 자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렇게 사실적인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과연 우리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렇다면 기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기자가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이라든지 논리적 사고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없으면 기자 생활하면 힘들어요. 좀 지루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좀 이렇게 발달돼야 되겠죠.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말하기 이런 그 훈련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걸 상당히 체감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요, 책 읽는 게 절대 어림 가지 않아요. 뼛속에 용해된단 말이 사실입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냥 막 생각 없이 읽었는데 그 책들이 뼛속에 용해되어 있고 내 가슴에 용해되어 있어요. 피와 살처럼. 그러니까 책 읽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사고력도 높아지고요. 관찰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기, 쓰기, 독후함 쓰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체적인 사고력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기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 뉴스고 무엇이 다 다른 뉴스고 무엇이 차별화된 뉴스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언론이 기항하는 바는 필요한 뉴스 또 특히 다른 뉴스 또 차별화된 뉴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부엉이 바위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보도를 제가 전국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마산 삼성병원에서 그 의료사고가 일어났는데 자기 의료사고 아니라고 막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그 사람들 잘못을 파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서 무릎 꿇고 자기가 의료사고인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잘 보이려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고 그 부엉이만 떨어졌을 때 마산 삼성병원을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서 양산 부산대학병원으로 갔답니다. 처음에 양산 부산대학병원 아니고 마산 삼성병원 오기 위한 전화를 갖다 그 원무부장이 전화 받았어요. 저한테 바로 전화 왔어요. 그 많은 기자들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비급한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때 무슨 소리 듣고 픽픽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냥 큰 사고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자들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촉각을 곤두에 씌워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사고력, 관찰력, 그런 판단력 막 이런 것들이 기자의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행하겠습니다. 그 언론 분야의 그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게 이제 학교 신문이라든지 방송국 그런 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더 필요하죠. 때로는 이제 우리 각종 언론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보면 이제 그게 리포터로 이렇게 그 직장에 그 방송이나 언론 매체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망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의외로 기자도 아니면서도 그냥 글을 써서 보내는 사람이 너무 글을 좋아가지고 좀 욕심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좀 괜찮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유이성욱이라고 지금 경남도민부에 당신 지금 붙었는데 너무 잘한다. 오바락해가지고 바로 기자를 채용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해에서 한 2달 동안 이제 기자 견습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중앙일보 부산 전체적인 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후배인데 그런 것처럼 특별히 기자가 되게 뭔가 평상 생활 속에 이렇게 뭔가 그런 그 요건들을 갖추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대부분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습득이 되어지는데 우연히 그렇게 그런 요건을 갖춘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학, 신방학과,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든지 이런 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신문방송학과나 꼭 그래도 나와야 언론사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전문 기자가 많아가지고 법학, 음악, 어떻게 보면 음악 전문 기자도 굉장히 음악만 했는데도 음악 전문 기자로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분야에 그냥 우주과학 각 분야에 그런 전문 기자가 필요하죠. 요즘은 법이 아주 요즘 법적인 시비가 많이 붙고 지금 아주 헌법 소원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지금 법률 전문 기자가 같은 게 필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가 무엇이 하고 싶다, 무엇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냥 지체 없이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 집치에서 인터넷 내려보고 SNS 들어가보고 유튜브 들어가보고요. 유튜브에 모든 해답이 나는 다 있습니다.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그래서 조금만 파고들고 여러분 집중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게 돼요. 제가 시 공부를 하고 싶다 싶어서 유튜브에 가니까 시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죠? 뭐 달리기 그 안에 조금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하고 이거 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영상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제가 유튜브 통해서 보니까 항상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뭐 썩 훌륭한 프로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많이 유용하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뭐 운동회 할 때 마찬가지고 우리 박상동 목사님 저쪽에 그 교회 취임식 할 때 있고 현장을 촬영해서 이렇게 그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드리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기록물로 소용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아요. 그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려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입을 크게 벌릴 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고요.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높게 점프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도전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70이 넘어서 신이 되고 70이 넘어서 이렇게 그걸 했어요. 북구문 앙상블이라는 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거의 70이 넘어서 이루어진 작업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정말 좋았던 한금기 그 시절을 내가 왜 놓쳤을까 하는 굉장히 갑자기 막 후회가 막 밀려와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쓰는 기사, 에세이, 칼럼 막 이런 것을 그리고 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싶어. 그게 내가 전문으로 앞으로 그걸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게 막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유하고 이제는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행안문의 마루는 글을 쓰는 사람들, 공연을 하는 사람,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서 공연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기자 생활은 제가 떠났어요. 기자 생활하고 겸직을 하게 되면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면 공무원들은 한 가지 하고 두 군데서 봉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부산, 울산, 경남 언론인연합회 회장을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쪽에 있는 그 언론인들이 한 번씩 와서 토요일만 되면 저한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뭐 또 선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 공유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쓰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기사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이름으로 기사를 쓰지 않고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아까운 기사인데 이런 참 중요한 기사인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자꾸 뒤쪽박쪽 하는데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스미디어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는데 아까 미디어와 언론 미디어에 대한 차이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순서를 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짐작이면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고 인권 침해를 했다, 뭐 장애인을 어떻게 했다, 장애인 뭐 주차장이 없었다, 장애인 누가 뭐 불법 주차를 했다는 등 이렇게 해서 그 장애 복지 문제, 인권 문제 다루기도 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언론이 기여하는 것들, 언론이 해결하는 그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는데 지방지보다 중앙지가 봉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남도민일보 출신인데 경남도민일보는 언론사관학교를 할 정도로 경남도민일보 출신들이 보면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스카웃을 많이 해갑니다. 지금 뭐 JTBC, 뭐 TV조선, 뭐 KBS, MBC 전부 다 우리 경남도민일보 출신들이 좀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남도민일보는 좀 약간 자편향적인 그런 언론입니다만은 근데 언론 하나만큼은 발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그런 언론사라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인기를 각 언론 매체로부터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통신사는 연합뉴스가 있고요. 뉴스 1위권 뉴시스 국제뉴스 대일한국인데 여기서 뉴시스를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빼고는 제가 다 있어봤어요. 뉴스본도 있고 국제뉴스나 대일한국에 제가 종사를 해서 그래서 그 국장급으로 뉴스본은 부산 경남 국장으로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에 경남 본부장으로 대일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문지는 보면 바둑 전문지, 차 전문지, 종교 전문지 막 그 전문지들이 있죠.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일반 일간지라든지 그런 것만 그렇게 언론이 아니고 월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또 전문지도 있고 차 전문지 옷 의상에 대한 전문지, 미용에 대한 전문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뭐 동호인 유튜브 등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꼭 어떤 그 소속돼 있는 직장 어느 언론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1인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제 전에부터 그 생각해 왔는데 우리요 지금 믿음의 교회 있는 뭐 조율문이라든지 또 누구야 송나은이 안조승이 뭐 다 언론하고 가까운 그떤 이게 학과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대학 청년 대청부에서 또 뭔가 구상해서 안에 주간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언론 매체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사실 인터넷 언론 매체는 조금만 기사 쓰기만 배우면요, 그냥 한 일주일 만에 그게 다 습득이 됩니다. 하면은 NC 소프트라는 뭐 대구에 무슨 편집 전문하는 회사가 있는데 NC 소프트에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 되면 편집이고 좀 다 해줘요. 그냥 그래서 보면 이게 청년 시대 아니면 믿음 라이프라든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봐도 돼요. 종이 신문 만들면 나중에 배달하고 굉장히 막 힘든데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정말 좋은 내용을 담고 잘만 만들면은 그것이 나중에 크게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매스미디어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는데 또 교회면 교회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제가 송나온 우리 렘넌트 보고 지금 그제 우리가 지금 해본 성경 여름 성탄 1, 2부 행사를 통해서 참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참 꼼꼼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도와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성탄 행사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규모를 더 갖추기 위해서는 부활절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장르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신앙송, 편지, 간정, 기악, 독창, 중창, 합창까지도 해가지고 넓혀서 기관별로 좀 대회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규모를 갖추고 그런 걸 통해서 각 여러 가지 표현 역량 그런 것을 길러서 또 우리가 예보조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행사를 해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송나한테 지금 내 생각을 기획한 것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만든 언론을 통해서 여기서 만든 언론을 통해서 또 알릴 수가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언론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절차도 요즘은 굉장히 아주 편합니다. 까다롭지 않고. 근데 이제 사실 언론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은 이제 언론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언론인 채용 방법
제가 경남도민일보의 언론 제침에 그 시험을 쳤는데 가보니까 신입사원부 때 사장까지 그냥 쫙 줄을 서서 그냥 앉아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사장이나 뭐 특정 간부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채점을 해서 부정한 그 입사가 되지 않도록 신입사원부터 해가지고 쫙 서서 그냥 면접을 보는 형태로 엄격하게 면접을 보는 걸 봤는데, 먼저 이제 그 모집하는 모집 공고가 붙고 지원서를 또 제출해서 자격 요건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이고, 또 서류 심사도 하고 이력서를 넣어서 자기소개서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또 면접도 보고 각각의 전문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업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그 신문 방송사에서는 테스트를 하겠죠. 그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 실무를 그 뭔가 수행하는 뭐 능력 평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면담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유행별 유행별 언론직에 보면 신문, 라디오, TV 방송, 인터넷 이런 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방송 기자, 신문 기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그 다릅니다. 지금 경남에는 월간지다운 그 경남에 월간지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경남 신문에서 월간지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신문 유명무시하고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에 월간지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월간지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좀 심층 취재하고 심층 분석하는 경남의 전체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구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뜻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합해서 서로 멤버십을 구성해서 이렇게 신문을 한번 만들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안에 보면 업무부, 뭐 총무부, 광고부, 취재부 그 신문사 보면 광고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재만 전담하고 또 편집만 전담, 사진만 찍는 사람, 사진 기자가 그냥 취재하고 뭐 기사 쓰고 이렇게 안 하고 사진만 찍어요. 그 사진 한 컷가 사진 한 장을 사용해서 뭐 사진 100장 넘게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뭐 엄청난 양의 기사보다도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리고 또 그 편집국 안에서는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사회부, 교육부 뭐 여러 파트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 파트는 돌립니다. 돌려. 내가 한 번은 전집에 있다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스포츠 분은 창원공수공장 저 날마다 가 있는데 그 스포츠부 체육부는 그냥 그 체육부로서의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체육부만 앉아 잘 안 돌리고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정치나 뭐 이렇게 경제는 막 서로 돌려가지고 너 정치부에 한 2년 있었으니까 이번엔 경제부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편집국장에 막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기자나 신문 기자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은 각각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그룹에 단체에 소속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언론을 주도하는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브의 차이가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의 그 주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또 채널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의 차이점이 뭐냐면 블로그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또 주제 및 정보를 전달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다양하고 시청자하고 상호작용하고 막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취재, 편집, 논술 관련 PD, 경제, 문화, 스포츠, 방송 작가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 분야에 자기 하는 특화된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언론 미디어 업무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신입 기자를 그 양성하는 데는 그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제 신입 기자를 양성합니다. 그 선배 기자들이 이제 한 달 최소한 한 달 넘게 해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같이 현장에서 이제 리포트하고 기사 쓰는 방법들, 그리고 인터뷰하는 방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자 교육기관도 있어요. 민간 기자 교육기관도 있고 또 이제
한국 기자협회나 한국 여성 기자협회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언론과 관련한 학회 및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기자 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기자 교육 치고 들어가 보면은 아마 또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작성한 그 실제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지금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정보를 접근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이제 달라졌고요.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죠. 뭐 옛날에는 언론들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소중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언론의 윤리가 참 중요한데 언론 윤리가 제가 언론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보면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열악한 영시한 언론사들은 보면은 기자들 봉급도 제대로 안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참 기자들이 어려운 심지어는 광고비까지 봉급도 안 주고 광고비까지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 언론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유행을 따지고 보면 기사를 쓰는 방법인데 스케치 기사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 생생하게 짧고 강렬하게 만약 오늘 여러분 이제 무안에 공항에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181명이 탄 비행기가 사고가 났대요. 그죠? 2명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죽었을 것 같다. 짧게 팩트를 이렇게 짧게 전하는 것이 발생 기사라는데 이게 스케치 기사, 발생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러프 기사는 현장을 가가지고 비행기가 어디서 어디 와가지고 런웨이에서 택시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새가 어디 날개에 오른쪽에 끼가지고 막 사고가 났다는 동 그런 것들. 인투 기사 같은 것도 있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만약 성문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공항 간제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비행기가 어디로 왔느냐 어디서 떨어졌느냐 공중에 맨 밑에 전방에 공중에서 그냥 해진하고 있었느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 기사 박스 기사 때로는 아주 묶어서 심층적으로 아주 하는 어떤 심층 기사 아니면 간단하게 하는 발생 기사, 여러 가지 기사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게 좀 너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성아 어떻니? 이해할 수 있겠니? 오늘 너무 강무비한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기사의 구조가 먼저 결론부터 내고 뒤에 설명하는 방법, 결론을 뒤에 내고 하는 방법, 그게 이제 표준 역표당 피라미드 행가 이거 변형해가지고 같이 혼합하는 표준형 역피라미드 행, 변형 역피라미드 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사에서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지금 언론 강좌를 할 때 한 2시간 정도 제가 언론 특강을 합니다. 이 앞에 지금 청안문해마루에서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현수막도 걸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 특강을 했어요. 그것도 제목이 나도 기자가 됐는데 그때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기록적인 보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부흥의 바위 사건 제가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웅천의 호미섬 헬기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대우중공회 거제 대우중공회 회장이 진해 웅천 바다 위를 지나다가 그냥 헬기가 그냥 공중으로 떴다가 막 곤두박질 바다로 쳐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였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바다 위에 새까맣게 모든 언론 매체가 다 그냥 바다 위에 떠서 취재한다고 취재 경쟁을 벌일 때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 안에 블랙박스를 갖다 주웠어요. 그 바다 위에 그 막 흐르는 그것이 저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돼가지고 특종을 때렸죠. 그런 것들 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그런 특종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신문사에서는 그냥 아마 축제 분위기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작년 그 하항산 여러분 그 저기 저 참사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겁니다. 불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제가 이 하항산 참사가 있기 한 3년 전에 하항산 그걸 발로 현장을 찍어서 앞으로 3년 후에 이런 불이 날 거다고 제가 예고를 했었어요. 그것도 신문에 대판짜리 신문에 한 면에다 쫙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불이 날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항산에서 갈대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게 축제를 하다 보면 불을 이제 갈대를 태우는 축제를 하는데 나중에는 바람이 불면 피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고서는 이런 것을 정확히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적했는데 막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3년 전에 제가 예고했던 기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제만 그때는 그렇게 날 거다 했는데 이제 단지 3년 후에 났다는 기사를 해가지고 어찌 그렇게 일치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놓고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년 전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불보듯이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둥 해가지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자는 현장을 발로 뛰면 기사가 나와요. 모든 현장에 발로 뛰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현장에서 그냥 그런 뭔가 육감이랄까요. 감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그냥 뭔가 감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해군에 보면 SSU라 해가지고 심해 잠수사들입니다. 심해 바다 밑에 심해 잠수들 보면 진짜 뭐 UT도 있고 있는데 SSU가 보면 굉장히 큰 사고들을 많이 지금 이제 처리하는 그런 해군의 중요한 그 특수부대죠. 그 SSU에 있는 김현욱 아사라고 해가지고 그 배에서 그냥 목이 쫄려가지고 죽은 시체로 발견했는데 저 아버지가 우리 아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건 분명히 타살에 의한 그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해군에서는 절대로 만약에 타살이었으면 해군이 전체 옷을 벗는 상황이고 문제가 커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안간의 힘을 썼죠. 그런데 그게 누가 어떤 기자가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의혹을 가지고 파고들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그 끝까지 그걸 파고들어서 결국 나중에 타살 목에 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살인 양의 밧줄을 모였지만 그 외에 다른 부위에 있던 상처를 근거로 해서 결국 이 사람 타살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당시에 정황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뒤에 뭐 몇 억의 보상금을 찾기도 하고 명예도 훼손 명을 복구한 그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보람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해군에 보면 그 구전단회라는 그 잠수함 잠수함 군단이 있는데 그게 전 소련 원사라는 사람이 루게릭병이라고 그 루게릭병은 이제 뼈가 막 썩어가는 병이고 그런 병이에요. 그 루게릭병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있으면서 그냥 온몸이 그냥 뼈가 막 썩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죽기를 앞두고 이게 지금 국가 유공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국가 유공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 그 동료들이 이제 이 친구가 몸이 아픈 거 모욕을 못하니까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모욕을 시키자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MBC는 김태석 기자라고 후배를 불러서 야, 내가 같이 보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더니 결국 보건처에서 손을 들고 좋다 막 이거 가지고 그 이제 유공자로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유공자를 또 안 했어요. 그래서 해군 작전사령관이 해군의 역사상 이런 루게릭 같은 이런 이상한 병으로 이게 유공자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건 최초의 사례인데 언론이 이렇게 도와줘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료 죽은 루게릭병에 죽은 전소년 원사의 그 동료들이 저를 찾아와서 지금 이제 그 동료를 갖다가 이제 그 국립묘지에다가 지금 뭐 묻어주고 오는 길이라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왔다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전도서 상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놓칠 때가 많았는데 그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 얼마 됐습니까? 다 돼가죠? 예. 그래서 저기 하여튼 많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많은 만남을 통해서 또 많은 역사,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도 기록된 언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1인 방송 시대, 1인 언론 시대에 정말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많은 접촉점을 만들고 많은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묵상과 그것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기자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은 때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이 편에 서야 될까, 저 편에 가 좌우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구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는 감동,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이만 제가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좀 더 구체지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부를 때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문화사역, 언론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